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서울대 경영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셜 밸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많은 분들께서는 생소하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셜 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나왔던 주요 언론의 사파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코노미스트지의 5월 달에 나온 광고가 되겠는데요. 기사 문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각 나라들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있고요. 또 오른쪽 보시게 되면 맥도날드 사인 광고판인데 파이낸셜 타임즈 8월 달에 나온 신문에 있는 사파입니다. 보시면 뭔가 틀리죠? 맥도날드의 M이 아니라 W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맥도날드의 전 CEO가 일으켰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M을 거꾸로 해서 W로 만들어 놓은 우먼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충 보시면 느낌이 오겠습니다만 앞에는 그린을 지향하는 척 하면서 뒤쪽으로는 돈을 챙기는 모습을 풍자해내온 사파가 되겠습니다. 8월 23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사파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린 와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려면 진정성 있게 확실하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셜 밸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셜 밸류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게 적십자 같은 사회공헌 활동 또는 기업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또는 B코업이 있고요. 또는 더 자본주의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 같으면 ESG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소셜 밸류의 양상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양상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소셜 밸류로서의 이전이 small difference냐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모멘텀이냐 critical juncture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이제 꺼내게 됐습니다. SV의 과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V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그냥 맨 처음에 떠오르는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국부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기 8년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이미 쓴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부론의 키워드는 이기심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하지만 도덕감정론에서의 키워드는 공감과 동정이 되겠습니다. compassion과 pity. 어쩌면 이것이 사회적 가치의 첫 시발점을 잘 짚어낸 게 아닌가 싶어서 국부론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조차도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 이후에 1800년도가 되면 또 이런 분이 등장을 합니다.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스코틀랜드의 직물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이 심각했던 산업혁명 시대에 과감하게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잠자면 된다라고 하면서 유토피안 소셜리즘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서 자급자족적인 공동체 실험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윤 추구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세움을 경영을 실제로 해봤던 분이죠.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해서 이른바 소셜 부분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주창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령 자본주의 측면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뉴딜 정책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베브리지 리포트가 있었고 1950년대에는 피플스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의식들이 나온 게 또 수령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1944년경에 이제는 소셜 밸류의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틀을 가진 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칼 폴라니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요,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은 세 가지 통합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장을 통한 교환, 또 국가를 통한 재분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한 상호 부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개념을 자본주의 틀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죠. 폴라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사회적 가치에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디즘으로 유명하고요. 모델 T를 만들게 되죠. 왼쪽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524분이었다면 포디즘을 통해서 1913년도에는 2분 30초 만에 차가 한 대 나올 수 있도록 혁명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는 1분 19초 만에 차가 나오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차 값입니다. 1908년도에 550불 하던 것이 그 다음 8년 사이에 360불, 1920년도에는 225불로 떨어져서 반값으로 떨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기의 물가 상승률은 2배, 3배가 넘는 아주 과도한 물가 상승기였습니다. 그걸 감안하자면 이 차값은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큰 획을 그은 헨리 포드가 SUV에 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오른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 인상을 해줬습니다. 1당 2불을 5불로 전격적으로 올립니다. 근무 시간도 8시간으로 줄이고요. 주주 배당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좀 더 진화 발전하게 되는데요. 헨리 포드는 자본금이 200만 불일 때 그 중에 배당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한 이후에 무기한 배당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포드는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포드의 목적은 이런 거였죠.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일을 해주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닷지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이분들은 보통 주주가 되겠습니다. 주주가 회사를 오운한다,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법정 싸움이 붙었던 것이죠. 1919년 미시간주의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납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profit of shareholder,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포드는 지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포드가 말했던 이런 가치는 사회적 가치에 아주 큰 의미 있는 울림으로 한번 인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다 아신 것처럼 프리드만 독트린으로 대변되는 shareholder primacy theory가 만들어지죠.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번다, 일한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주류 논리인데요. 심지어는 1998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따라도 98년도까지도 기업의 최우선 목적이라 함은 경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또는 투자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OECD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드만 독트린이죠. 쉐어홀드 프라이머시고요. 1973년이 되면 또 이런 변화가 좀 생깁니다. 이미 잘 아시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인데 다보스 포럼은 올해가 50년 됐으니까요. 197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부터 3년이 지난 1973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보스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큰 문서가 되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다보스 매니페스토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인지를 선언했는데 그 제목이 Code of Ethics입니다. 기업가들의 윤리 강령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신 것처럼 기업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쉐어홀드가 아니라 더 큰 개념의 스테이크홀드들의 이익도 하모나이즈 시켜야 된다, 조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약한 의미의 스테이크홀드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기업의 profitability, 수익성은 고객, shareholder, employee, society 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왼쪽 하단 보시면
WF의 DNA는 바로 스테이크홀더 컨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973년이죠. 쉐어홀더 아닌 더 큰 개념의 스테이크홀더를 이미 다보스 포럼에서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미약하게 하모나이즈 한다고 했죠. 이제는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1973년에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등장합니다. 왼편에 있는 이본 시나르라는 분이 바로 CEO고요. 이분은 직접 사회적 가치를 담은 책도 썼습니다. Let My People Go Surfing이라고 책을 썼고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광고 문구죠. Don't buy this jacket. 왜 사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 옷은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생기니까 옷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그 옷을 사 입어라. 계속 쓰다가 안 되면 이 옷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으로는 이 옷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 바로 파타고니아의 정신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건강한 성장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다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한 게 197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론, 이제 CSR도 좀 이론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아치 캐롤 교수가 등장을 해서 CSR 피라미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코노믹 책임이 가장 밑에 깔려 있고요.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 이외에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해서 CSR의 책임의 피라미드를 이제 만든 게 이론적으로 정립된 게 1979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몇 개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한두 개의 작은 기업이 아니라 임팩트 유니콘, 커다란 지주회사로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룹 SOS가 되는데요. 프랑스 최대 사회적 기업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1984년에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입니다. 구성원 수는 총 17,000명이고요. 44개국의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프랑스 내에만 12지역에 다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등장을 했던 거죠. 임팩트 유니콘이 등장해 있는 사실인 게 현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만. 미국을 다시 넘어가 보면 미국은 이제 Bcorp이라고 해서 베네핏이죠. 이젠 기업도 많은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Bcorp 인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올 5월 기준으로는 총 71개국의 3,000여 개의 기업들이 Bcorp 인증을 받았고요. 이 기업들은 돈도 벌지만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이야기를 했고 학자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정부도 좀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영국의 카메룬 총리입니다. 2011년도에 영국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정책 이름이 Not Big Government 대신에 Big Society 정책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핵심 정책으로 사회혁신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경제 조직도 육성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서비스 위탁 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정부가 아닌 사회 중심의 스테이크홀더 중심의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영국의 보수당 정권, 카메룬 정권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였고요. 또 이론이 또 발전을 합니다. 기존의 CSR, 아치 교수의 CSR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더 진화해서 CSV 이론으로 등장하는데 하버드의 마이클 포트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Creating Shared Value죠. 기업은 Shared Value니까요. 이코노믹 밸류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shared 된 밸류를 만들어야만 성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CSV 이론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CSV 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2011년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간파했던 피케티 교수의 캐피털이라는 저작이 나와서 한때 2013년도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UN에서의 MDG 골, 밀레니엄 골이 SDG로 바뀌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지켜야 되는 17가지 과제를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 2016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가치를 표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담 스미스로부터 흘러왔던 것이 SV의 과거라고 한다면 SV 현재는 작년과 올해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입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상공회의소라고 할 수 있는 BRT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느닷없이 8월 19일자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죠.
스테이트먼트 제목은 Purpose of Corporation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Customer, Employee, Supplier, Community 그리고 나중에 Shareholder까지 포함한 이 모든 5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Stakeholder죠. 이 Stakeholder들에게 밸류를 전달하도록 애를 쓰겠다. 이게 바로 BRT의 선언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왼쪽 보시면 기존에 풍미했던 프리드만의 쉐어홀더 프라이머시가 이제는 옮겨져서 모든 스테이크홀더 프라이머시로 옮겼다라고 미국 자본주의 기업가들이 선언한 것이죠. 나중에는 아마 자본주의 역사상 큰 의미를 가지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미국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반대편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우프가 주장을 해서 기존의 자본주의는 렌티어 캐피털리즘이다.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름하여 나온 운동이 바로 Time for Reset이라는 운동이 나와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자본주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운동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영국의 이제 움직임이었고요. 올 1월 달입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어서 저는 다보스 포럼에 이제 갔다 와서 이 사건을 목도를 했는데요.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는 2020년도 제목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에서의 스테이크홀더가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발표했느냐? 1973년도에 발표했던 다보스 매니페스토 1에 대해서 무려 47년 만에 이것을 정보해서 수정판이 나옵니다. 다보스 매니페스토 2입니다. 제목은 Universal Purpose of Company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1973년도에 나온 다보스 매니페스토 1인데요. 제목이 좀 약하죠. Code of Ethics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달라지죠. Purpose of Company. 그것도 Universal Purpose of Company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업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스테이크홀더를 인정하고 하모나이즈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은 그게 아니죠. 하모나이즈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게이지 해야 된다라고 훨씬 더 강한 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퍼니는 돈 버는 이코노믹 유닛 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을 놀라게 했던 그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의 퍼포먼스는 not only but also죠. 그냥 이코노믹 리턴만 볼 뿐만 아니라 ESG 목표에 따라서도 측정이 돼야 된다라고 사회적 가치의 측정을 다보스 포럼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73년도에는 DNA가 바로 스테이크홀더 컨셉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알렸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그 스테이크홀더 개념이 자본주의 운동의 큰 핵심으로 주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바로 다보스 매니페스토 2 2020년 1월 달 벽도에 벌어진 다보스 매니페스토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애뉴얼 미팅을 제가 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기업의 목표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서브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hared Value Creation의 새로운 측정은 ESG 골이 돼야 된다. 이코노믹 리턴뿐만 아니라 ESG 골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대기업의 역할은 대기업 자체가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 행동을 영업 활동에 포함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왼쪽은 이제 EV 월드입니다. 순수 자본주의고요. 쉐어홀더 캐피털리즘이고 아담 스미스의 셀피시니스, 이기심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서서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SV 월드로 바뀌는 거죠. 쉐어홀더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으로 이기심이 솔리데리티, 상호부조, 공동부조로 바뀌면서 이코노믹 밸류 중심에서 쉐어홀더 밸류 또는 소셜 밸류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EV 월드가 SV 월드로 바뀌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현재 모습을 쭉 한번 더 보게 되면 이는 광고에서 본 기존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왼쪽 첫 번째는 미즈오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상사 기업이죠. 미즈오 광고가 이겁니다. It's time to say no to coal이죠. 화석연료에 대해서 no라고 말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아람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중동의 석유 회사죠.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Real sustainability doesn't wait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뭔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에서만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만 국한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 다음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는 쇼타임이 되겠는데요. 아디다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웨어, 또 신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지를 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 made an incredible, moldable, indestructible material, but when we dump it, it doesn't go away. Now one truck of it ends up in our oceans every minute. It's killing sea life. The fish eat the trash, then we eat the fish. We're feeding ourselves our own garbage, and it's now in our bloodstreams. We've got to avoid plastic, we've got to get it out of the ocean, and reuse it. Look, what if we took some trash and made a sports shoe out of it? And then we made 1 million more from 11 million plastic bottles. What if that was just the start? And what if everyone did that? 예, 이 보신 동영상의 내용에 보시면 아디다스가 등장하고 팔리가 등장합니다. 이 팔리를 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먹다 버린 이제 페트병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면 태평양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이는 곳에 페트병이 모인 것을 수거하는 그 환경단체가 바로 팔리입니다. 아디다스는 이 팔리와 제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리가 수거했던 페트병을 가져와서 보신 것처럼 신발을 만드는 거죠. 실을 뽑고 그 실로 신발을 만드는 것이죠.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된 실로 새 신발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쓰게 만든다. 이 제품 이름이 아디다스 팔리고 100만 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물론 조금 비싸긴 하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은 대박이 나는 거죠. 이게 다 100만 족이 금방 다 팔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코노믹 밸류 플러스 소셜 밸류까지 담은 새로운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팔린 것이죠. 이렇게 기업들은 슬로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에까지 사회적 가치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디다스 팔리의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 가시면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브 밀러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브 밀러는 아프리카 시장에 맥주를 팔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더운 나라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맥주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하지만 모잠비크 정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주류 사업 인허가에. 아울러 주류세가 무려 40%였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브 밀러는 어쨌든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부를 계속 두드립니다. 그 결과가 이런 거죠. 정부는 고용도 늘리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 거니까요. 고용도 늘리고, 세금도 늘고, 이걸로는 안 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그 알파는 당신이 고민해. 라고 했던 거죠. 사우디는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걸 착안하게 됩니다. 모잠비크의 제일 농산물이 바로 카사바, 고구마 같은 농산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 카사바를 원료로 해서 맥주를 만들죠. 세계에 없는 새로운 맥주를 만든 것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임팔라라고 하는 카사바로 만든 새로운 맥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늘고 정부 세수가 늘어서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의당 모잠비크 시장에 성공을 했고 이 맥주를 기하로 해서 아프리카 시장의 전체 대륙의 마켓 쉐어 40%를 사브 밀러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담았기 때문에 임팔라 맥주에 이게 가능했던 거라는 것이죠. EV 플러스 SV가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적정 기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원가의 80%, 마지막 80%는 그 고성능 20%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 것이죠. 적정 기술만 사용해서 원가를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저개발된 개도국에 싸게 제품을 주는 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된 것이죠. 80%의 성능을 가진 아주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제품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GE의 소형 심전도 기계 맥 800, 또 웰포인트사가 만든 저가형 보험 토닉, 월마트의 $4 드럭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시게 되면 이건 제품 서비스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싸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EV 외에도 SV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V는 이제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투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또 들어와 보면 이미 이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아레드라는 기업은 아프리카의 기업인데요. 아프리카는 전기가 부족하죠.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도 핸드폰을 씁니다. 근데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핸드폰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보신 것처럼 태양열 키오스크를 만든 회사가 바로 아레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의 충전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사회 문제를 푼 사회적 기업이 아레드고요. 오른쪽에 스타스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불가사리를 다 모아서 세상에 없던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제설제는 우리나라에 팔릴 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버려지는 해산물을 활용을 해서 만든 친환경 제설제라는 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루미르는 동남아의 전기, 빛 부족 상태에서 식용유로 만든 램프를 만들어서 동남아의 밤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남아판 형설지공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루미르고요. 오른쪽에는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소재의 양말을 만든 콘삭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고요. 다보스도 이에 부응해서 2019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21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가봤더니 26개 기업을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학자와 전문가까지 포함을 해서 사회적 가치,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SV 현재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EV월드의 사고죠. Price, MBO, KPI 또는 Profit Maximization. 근데 SV로 가보면 Fair Trade 또는 Impact Investing, 또 GRI 리포팅 같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공존할 수 없을까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EV만 갖고는 안 되는 건 분명한데 SV월드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EV월드와 SV월드의 공통점은 바로 저희들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측정이죠. 측정을 하다 보면 EV도 발전하고 SV도 관리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은 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메저먼트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분이 계시죠.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측정하다 보면 SV도 관리될 수 있겠구나.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측정의 목적이 뭘까요? 측정은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정량적인 관찰을 통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바로 측정입니다. 측정 그 자체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지만 이 결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측정이 되게 되면 조직과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내외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좋은 측정을 하게 되면 좋은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간단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브래드 피트가 등장한 영화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야구 영화인데요. 야구가 아주 열등한 팀이 통계를 통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좋은 그런 식의 이제 통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이야기의 실화가 됐던 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존 디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이스볼 인포 솔루션의 설립자인데요. 이건 뭘 이야기를 했느냐? 측정을 통해서 야구의 빅데이터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통계를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야구, 스포츠 결과가 달라지더라. 수비 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자, 투수 역할에 따라서 수비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 나온 게 이런 측정을 통한 통계성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가능하지 않았던 immeasurable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V는 측정이 가능할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계산 사회과학이 발달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 어디에선가는 누군가는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적절히 변형하게 되면 우리 것으로 내재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의미 있는 측정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실제로 클리블랜드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자기 연주에 대해서 관객이 반응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에는 늘상 공연 후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보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떨어져 버리죠. 이게 아니겠다 싶어서 공연 후에 설문조사도 하지만 공연 중에 기립박수와 박수의 강도, 횟수를 다 카운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공연의 만족도가 어떠는지를 훨씬 더 실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의미 있는 측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또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런 곳 어떤 책이 선물용으로 더 많이 팔릴까?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면 그 책을 많이 만들면 되니까요.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해봤더니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죠.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책 사는 사람들이 굳이 응답해주지 않을 수가 있고 꼭 이 책을 사지만 이게 선물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리는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존은 고민을 하다가 나온 대책이 바로 이겁니다. 프리 기프트 랩핑이죠. 기프트 책을 프리 랩핑, 공짜로 책을 포장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선물할 거예요 라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의 어떤 아이디어만 내면 측정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안해내자.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학자들은 창발적 전략, 일탈적 아이디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훨씬 더 쉽게 측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현재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글로벌리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글로벌리 SV 측정은 얼마나 역사가 될까라고 봤더니 무려 3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제일 왼쪽 1990년도에 KLD 소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소셜 리스폰시블 인베스팅 인덱스인데요. 나중에는 이게 MSCI에 인수됐기 때문에 이 이름을 찾기는 힘듭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졌고 99년도 외환위기 때 다우존스에서 DJSI라고 하는 인덱스가 만들어졌고요. 2000년에는 Return on Investment, ROI가 아닌 소셜이 가미된 SROI가 만들어졌고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PRI 2006년, 2009년에는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라고 해서 GIN이 만들어졌고 불과 2년 전에는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임팩트를 측정할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단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SV 측정의 30년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아주 느리지만 이제는 SV의 미래를 설명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관련 언론 조사를 간단히 한번 보게 되면요. 왼쪽 두 번째 보시면 폭스바겐도 아주 어그레시브한 클라이밋 액티비스트를 그 자기 내부 정책을 볼 수 있는 감독관으로 선정했다라는 기사가 2월 25일 날 난 적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노르웨이 웰스 펀드가 있습니다. 이 웰스 펀드도 이제는 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코노믹 밸류 외에 ESG 정보도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제는 ESG 중에 S도 많이 부상하고 있다. E 외에도 S도 부상하고 있다. 이게 바로 ESG의 여러 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포커스가 이제 이동하고 있죠. EV 주도 세계에서 SV는 작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커지고 있고요. 결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비중으로 SV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될까요? 아마 많이 보신 그래프가 될 텐데요. X축은 이코노믹 밸류고 Y축은 소셜 밸류입니다. 4개의 분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돈은 많이 벌지만 사회적 가치가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Good, but cunning company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기업이야. 하지만 좀 치사한 것 같아. 그리고 왼쪽 보시면 돈도 못 벌고 SV도 못 버는 기업은 어리석은 기업인 거죠. 그 위를 보시게 되면 돈은 좀 못 벌지만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 선한 기업이죠. Virtuous company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존경받고 스마트한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부터 출발해야겠다 하는 것이 SV 미래의 전략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발 하라리 교수는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대한 실험식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 두 가지 키워드를 던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높은 시민의식과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Solidarity, 어디선가 많이 보신 이야기입니다. 소셜 밸류의 큰 핵이 되는 것이 바로 Solidarity인데요. 그래서 이제 5월 8일자에 나온 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게 되면 그 현재 고민을 담고 있죠. 왼쪽은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응해야 된다. 오른쪽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경제적 리커버리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초이스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S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가오는 커다란 SV의 물결에 대해서 싱크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헤엄쳐 나오거나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싱크도 아니고 스위밍도 아니고 서핑이 돼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로 다가온 이 변화를 G를 C로 바꾸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찬스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V 미래의 첫 출발점은 SV를 인식하고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바로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작은 스몰 체인지가 빅 디퍼런스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는 저희가 한 말이 아닙니다. SV를 멀리 추진하고 있는 유니레버사의 CEO, 전 CEO 폴 폴만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작은 노력, 저희들은 SV의 메저먼트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SK그룹이 하고 있는 SV 미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Social Progress Credit, 줄여서 SPC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에는 현재 222개의 사회적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소셜 벤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시간을 활용을 해서 SPC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메커니즘은 SV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보상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쥐가 들끓었어요. 온갖 방법으로 쥐를 잡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흰 고양이가 쥐를 잡고 있었거든요. 야옹, 두마리 잡았야옹. 하지만 흰 고양이들이 모든 쥐를 잡기에는 흰 고양이 수가 너무 부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흰 고양이보다 숫자도 많고 쥐도 잘 잡는 검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생선 잡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검은 고양이들도 쥐를 잡도록 할 수 없을까?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쥐를 잡아오는 고양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요. 고양이들아, 쥐 10마리를 잡아오면 생선 1마리를 줄 거야. 그러자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할 것 없이 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을의 쥐는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고요? 이 마을은 지금 우리 사회와 닮아 있어요. 쥐는 사회적 문제예요. 국영화, 환경오염, 실업 문제 등이죠. 검은 고양이는 영리기업, 흰 고양이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라 정부가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죠.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 기업도 필요해요. 영리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해요. 마치 고양이에게 준 생선처럼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사회 성과 인센티브, SPC예요. 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SPC라고 하는 것은 소셜 밸류를 우선 먼저 측정을 합니다.
아까 측정의 방법은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정한 여러 가지 가설에서 만든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치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을 가지고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SPC 기업의 만든 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년간 SK그룹에서 후원을 했고요. 이 222개 기업들의 5년간 사회성과 측정치는 무려 168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얼마나 적한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금액은 1682억 원이고요. 이 측정 결과치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금액은 5년간 누적 금액으로 3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평균 5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SPC고요. 이 SPC 작업을 측정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SPC는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내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신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하버드의 MBA 스쿨의 비즈니스 케이스로 등록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등록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하버드 교수인 세라 파임 교수가 저희 취지를 인정하시고 직접 이 원고를 써서 올 1학기에 벌써 강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서울대 경영학과의 저희 동문인 신재용 교수께서 더블 바텀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SPC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논문 지금 투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입증된 논문으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C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SE 셈바라는 게 있습니다. SE MBA, 그러니까 Social Enterprise를 상대로 한 MBA 코스죠. 줄여서 셈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적 기업 경영자를 위한 MBA 과정인데요. 2013년에 신설되었고 매년 20명 내외 선발을 하는데 이 모든 학비는 SK그룹에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영자긴 한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외연 확장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SK그룹에서는 제일 밑에 보시는 관계사 중심으로 해서 해피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어서 현재 45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도 있고요. 예건보험공사도 있고 LIG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회 문제에 공감을 하고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는 기업들 중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그 선도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총 28개의 기업과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LH, 코게스,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해서 경영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지난 8월 달에 공공기관 정책 토론회라는 형태로 온라인으로 벌어진 바가 있고요. 이 첫 과정으로서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측정을 진짜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설문조사,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인식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져서 이 내용도 조만간 다 정리해서 대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보시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일명 국자위, 영어로는 사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직입니다.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이 하는 일을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전체 공공기업을 관리하는 국자위라고 하는 큰 부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과 협의를 해서 7대 공기업, 시노팩, 차이나모바일을 포함한 7대 공기업과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 또 SK그룹이 양국 간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 또 틀, 체계에 대해서 1차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이 되겠습니다. SK와 사삭 간의 SV 1차 공동 연구 완료를 끝내고 서명한 그 화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게 차관점 되는 분입니다. 터강 비서관이, 오른쪽은 SK의 SV 위원장이 서로 협력하는 완료식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형태로 좀 만들어졌고 조만간 대내외에 이제 발간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유럽에도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Value Balancing Alliance라고 하고요. 줄여서는 VBA라고 합니다.
최어 회사는 바로 바스프입니다. 바스프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레브 등등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SK그룹이 바이스 체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15개 기업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요. 세계 4대 글로벌 어카운팅 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PwC, KPMG, EY, 딜로이트. 이 기업들이 SB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다 도와주고 있고요. OECD까지 그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코노믹 밸류로 기울어져 있는 현재 경제 지평을 밸런싱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VB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말에 한국에서 VBA 주최 포럼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VBA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내에서 포럼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에는 이제 이 SV에 대한 큰 포럼으로 만든 게 이제 소백이라고 있습니다.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그래서 작년도 워크힐에서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때 1박 2일 동안 모인 분들이 총 4,628명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오프라인을 하지 못하고요. 올해는 소백 2020이라고 그래서요. 이번 9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9월 한 달 현재 한 달간 이 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9월 달 매주 화수 목금 4일에 아침 10시가 되면 소백이라고 유튜브 가보시면 소백 동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소셜 밸류에 대한 여러 움직임들을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들을 잘 총망라해서 커다란 메머드급 포럼으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V로 출발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아디다스와 팔리가 만들었던 신발처럼 SK 하이닉스가 했던 SV로 출발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바로 SV 주창뿐만 아니라 PM 혁신으로까지 하나의 성과를 만드는 것이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루브라고 있습니다. 스크루버. 이 스크루버는 뭐냐면 왼쪽 보시는 것처럼 물을 직접 분사해서 공정상의 어떤 에너지를 이제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물을 버리게 되고 배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워터 프리 스크러버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루에 쓰는 물량이 7만 9천 톤, 거의 8만 톤인데 이 물을 워터 프리 스크러버로 하다 보니까 물 사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배수도 줄어들고요. 수질오염이 개선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가 540억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프리 스크러버에서 워터 스크러버에서 워터 프리 스크러버로 바꿨더니 장비 운영도 개선이 되고 유지 보수 비용도 감소되어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도 242억이 생긴 거죠. 워터 프리 스크러버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 240억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사회적 가치 540억, 총 합쳐서 780억 원의 가치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기업의 SVPM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많이 홍보드리면서 모든 기업들이 SV로 출발한 PM 혁신, 나아가서 EV와 균형 잡히게 SV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일 마지막에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입니다. 근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은 측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은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화두로 돌아가 보면 스몰 디퍼런스가 아니라 크리티컬 장처,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PT와 컴패션이 올해 1월 달에 다보스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처럼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은 메저먼트 시작한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본 SV의 현재 가계 미래의 핵심 키워드로 결론 짓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위한 저희 여행은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